이 답답한 더위는 얼음물을 마셔도 입안만 잠시 시원할 뿐 쉽게 가시지 않으시죠? 마시는 순간 우리 몸의 냉감 스위치를 깨워 상쾌함을 전해주는 초록빛 여름 허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안 가득 시원한 청량감을 전하고 신경계와 정신적 활력, 간 건강 증진, 그리고 소화기 불편 증상 등에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민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트가 정말 체온까지 낮춰주는지, 어떠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지, 또 어떤 민트를 골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민트는 왜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릴까요? 우리가 민트를 먹었을 때 느끼는 서늘한 청량감은 단순한 느낌 탓이 아닙니다. 민트의 대표적인 정유 성분인 멘톨은 입안과 코에 있는 냉감 수용체 TRPM8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실제 체온이 낮아지지 않아도 뇌는 시원하다는 감각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래서 민트차를 마시면 입안이 서늘해지고 향만으로도 한층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민트차를 마시면 몸속 혈액순환이 살짝 올라가면서 미세하게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땀이 피부에서 증발하면서 몸의 과도한 열과 눅눅한 수분을 바깥으로 함께 날려보내줍니다. 몸을 제대로 식혀주는 자연스러운 온도 조절 장치인 셈이지요. 그렇다면 민트는 그저 청량감과 갈증 해소에만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민트가 우리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상 이점, 그 첫 번째는 정신적 활력과 신경계 활성화입니다. 민트의 상쾌한 향을 맡으면 기분이 깨어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건강한 성인 14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민트향에 노출된 참가자들의 기억력과 주관적인 각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소규모 연구에서는 민트차를 마신 뒤 주의력과 인지 수행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지요. 흥미롭게도 고대 로마 시대부터 민트는 생각을 뜻하는 라틴어 멘테와 연관지어 머리를 맑게 해주는 브레인 토닉, 뇌 강장제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러한 오랜 지혜처럼 현대 연구에서도 민트의 향과 성분이 집중력 향상과 정신적 피로감 해소, 스트레스 완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바로 간 건강입니다. 민트에 함유된 특유의 은은한 쓴맛 성분은 담즙 분비를 자극해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간의 대사 부담을 덜어주어 전반적인 간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동양 전통의학에서도 민트는 간에 정체된 기운을 풀어주는 소간 해울, 즉 답답하게 뭉친 기운을 시원하게 순환시키는데 오랫동안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세 번째 이점은 소화기 불편을 완화하는 작용입니다. 민트는 전통적으로 소화계 질환에 유용하게 쓰였는데요. 민트의 주요 성분인 멘톨은 장의 평활근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완화해 배가 묵직하거나 가스가 차고 쥐어 짜는 듯한 아픈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장용성 민트 오일 캡슐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과 복통을 완화하는 데 위약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민트의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입안에서는 쿨링, 즉 시원한 청량감을 주지만 위장으로 내려가면 오히려 혈류를 촉진해 꽉 막힌 속을 워밍, 따뜻하게 순환시켜 줍니다. 시원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품고 장을 편안하게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훌륭한 구풍제로 사용되어 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흡기 증상 완화입니다. 민트는 전통적으로 기침과 감기에 동반되는 불편 증상을 다스리는데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허브인데요. 민트 오일이나 따뜻한 민트 차에서 올라오는 휘발성 정유 성분을 들이마시면 멘톨이 코 안의 냉감 수용체를 자극하면서 특유의 상쾌함과 함께 기침이 가라앉고 숨길이 한결 편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증과 두통 완화입니다. 민트는 전통적으로 두통과 치통,
귀의 통증, 그리고 근육통을 다스리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두통에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실제 임상시험에서도 10% 민트 오일이 들어간 에탄올 외용제를 이마와 관자놀이 등 피부에 발랐을 때 긴장성 두통 증상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6번째, 항미생물 작용입니다. 민트의 정유나 물 추출물이 일부 세균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는 결과가 시험관 연구에서 나타났는데요. 민트 오일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직접 접촉했을 때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떨어뜨렸고, 민트 추출물이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도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세포 및 시험관 연구 결과로 아직 초기 연구 단계이기는 하지만 민트의 뛰어난 항미생물 작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민트는 소화기, 호흡기, 신경계 등 우리 몸 여러 곳에 유용한 이점을 선물해 줍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민트가 존재하는데요. 아무 민트나 똑같은 효과를 기대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트는 종류에 따라 향을 내는 주요 성분과 멘톨 함량이 서로 다릅니다. 모히또나 샐러드에 자주 쓰이는 애플민트는 달콤한 사과향이 특징이지만 멘톨이 주요 성분은 아닙니다. 스피어민트는 카르본이라는 성분이 특유의 부드럽고 달콤한 향을 만들지만 멘톨 함량은 낮은 편입니다. 물론 멘톨이 적다고 해서 건강상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멘톨의 강한 청량감과 우리 건강에 기여하는 이점을 기준으로 보면 페퍼민트와 멘톨이 풍부한 바카가 더 적합한 선택입니다. 페퍼민트는 멘톨을 비롯한 정유 성분이 풍부하면서 차와 다양한 요리에도 널리 활용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도 상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민트의 대표적인 건강 이점과 임상 연구 결과들은 대부분 페퍼민트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바카와 페퍼민트는 과연 무엇이 다르고 실제 활용할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써온 바카, 멘타 캐나덴시스에는 멘톨 함량이 높은 계통이 많습니다. 다만 시중에서 국산 바카나 바카 민트로 판매되는 모종과 건조 제품을 살펴보면 학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히 어떤 민트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요. 물론 기원 식물과 품질 기준에 따라 유통되는 정식 규격 한약재는 사정이 다릅니다. 반면 페퍼민트, 멘타크로스 파이퍼리타는 인체 대상 연구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럽의약품청 EMA의 공식 모노그래프에도 사용상 안전성 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멘톨이 풍부한 바카 계통은 페퍼민트보다 향과 냉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멘톨 비율이 높다고 해서 건강 효과까지 반드시 더 크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차 한 잔에 우러나는 성분은 품종과 재배 환경, 수확 시기, 그리고 우려내는 방법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 데이터와 안전 기준이 잘 정립된 페퍼민트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페퍼민트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페퍼민트의 주요 성분인 멘톨과 멘톤 같은 정유 성분은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갑니다. 따라서 잎에 뜨거운 물을 붓고 우리는 동안 뚜껑을 덮는 인퓨전 방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주둥이가 열려있는 티팟이나 덮개가 없는 잔을 쓰실 때는 위쪽뿐만 아니라 주둥이 부분도 작은 접시나 키친타월로 살짝 막아주시면 향과 정유 성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 모노그래프에 제시된 성인의 전통적인 약용 방법입니다. 말린 페퍼민트 잎 1.5에서 3g에 끓는 물 150ml를 붓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10분간 우린 다음 잎을 걸러내고 마십니다. 성인 기준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이것은 일반 음료의 필수 섭취량이 아니라 전통적인 성인 약용 기준량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은 연하게 시작해서 향과 몸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말린 잎은 부피가 크고 잎이 잘게 잘린 정도에 따라
한 스푼의 무게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양을 맞추려면 숟가락의 부피보다는 그램 단위로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더운 여름 오후에는 가볍고 상쾌한 허브 아이스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밤은 부드러운 시트러스 향으로 차분함을 더하고 페퍼민트는 시원하고 상쾌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줄기를 제거한 신선한 레몬밤 잎과 페퍼민트 잎을 각각 약 15g씩 준비합니다. 눌러 담지 않았을 때의 각각 반컵 정도의 분량입니다. 여기에 끓는 물 4컵을 붓고 뚜껑을 덮은 뒤 10분간 우려냅니다. 생잎이 없다면 말린 레몬밤과 페퍼민트를 각각 약 5g씩 3큰술 정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려낸 인퓨전을 고운 체에 거른 뒤 아직 따뜻할 때 취향에 따라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어 녹입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식으면 라임이나 레몬즙을 조금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완성된 인퓨전을 아이스팝 틀이나 얼음 트레이에 부어줍니다. 원한다면 얇게 자른 레몬이나 라임을 작은 조각으로 넣고 완전히 얼려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만약 아이스팝을 만드는 것이 번거롭다면 냉찜 허브워터로 즐기셔도 좋습니다. 생잎이나 말린 잎을 찬물에 넣고 뚜껑을 닫은 뒤 냉장고에서 몇 시간 동안 우려냅니다. 단 찬물에서는 뜨거운 인퓨전과 달리 추출되는 성분의 농도와 향이 달라지므로 약용 용도보다는 향을 가볍게 즐기는 음료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냉침할 때는 깨끗한 용기를 사용해 처음부터 냉장고 안에서 우려내야 하고 가급적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 빠르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페퍼민트도 주의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음식을 만들 때 고명이나 드레싱으로 소량 사용하는 생잎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약용으로 드시는 잎차나 농축 오일 제제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첫째, 평소 위식도 역류 질환이나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페퍼민트가 위와 식도 사이의 하부 식도 관략근을 이완시키면서 위산이 역류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 차를 마신 뒤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임신과 수유 중 페퍼민트 잎을 약용으로 섭취했을 때의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진하게 우린 차를 반복해서 마시거나 농축된 페퍼민트 오일 제제를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페퍼민트가 모유량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나 이는 사람 대상 임상 시험으로 확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수유부 역시 고용량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담석이나 담도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페퍼민트 성분이 담즙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잎차도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특히 담석이나 담도 질환, 간 질환이 있다면 농축된 페퍼민트 오일 제제를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어린아이에게 사용할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약용 페퍼민트 잎 제제를 4세 미만 어린이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축된 페퍼민트 오일을 영유아의 얼굴이나 코 주변에 바르면 심각한 호흡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페퍼민트는 체온을 직접 떨어뜨리는 약은 아니지만 상쾌한 청량감과 편안한 소화, 그리고 간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선물해주는 최고의 여름 허브입니다. 올 여름에는 당분이 가득한 음료 대신 향긋하고 알싸한 페퍼민트 차 한 잔으로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